네, 이번 주 첫 거래일 우선 3대 지수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좀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이슈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중요한 인사이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상호 관세 이전으로 회귀한다, 압박하고 협상한다. 정말 지금까지의 상황 그대로 들어있는 이야기들인데 이전으로 회귀했다.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지금은 영향력이 약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잘 물음표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수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한국, 일본 지수가 지난 4월 2일 관세부가 시작된 이전 지점으로 회귀를 했죠. 네.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압박하고 협상한다.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상한다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제일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시장의 주가에 회복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순서대로의 시장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협상한다에 주요하게 포커싱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의 목적은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리쇼어링을 통해서 고용 시장을 회복시키는 게 두 번째의 목표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목표 자체는 금리가 내려가야만 되는 현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1기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최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1기 때에도 3.2% 수준이었던 10년 국채 수익률이 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상황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의 주시장도 상승으로의 화답을 했던 상황을 판단해 본다라면 지금의 시장도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서의 가장 먼저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성장주가 되겠죠. 성장주 내에서도 제약 관련주 흐름이 가장 돋보이는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일라일리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부양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경기 부양 정책을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이후에 경기 부양 정책으로의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독특합니다.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자체를 SOC 투자를 했었죠. 북미 지역의 노후된 고량, 도로 등등을 보수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력 설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사업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방법의 전공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바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과거에 연준 의장이 버냉키라든가 그린스펀이 취했던 방법들을 선호합니다. 직접적인 투자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개인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를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의 주가 움직임에서 가장 탄력을 보이는 업종에서의 종목은 제가 성장 섹터라는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형태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의 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들의 흐름은 기술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내려간 이후에 감세 정책을 추진하게 될 때 법인세 인하라든가 기업에 직접 회사채를 매입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적 방향을 토대로 해서 기술주가 두 번째의 상승 흐름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의 종목들에 대해서 언제쯤 이전 고점 돌파 형태의 주가 상황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흐름에서 이들 종목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국에 대한 스탠스 변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기 부양을 확장시키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장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우리 통화한 적 없다.
또 미국에서는 재무장관이 중국의 재무 담당자와 우리는 협의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오가는 말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주말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8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회를 했죠.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오갔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8개 종목에 대한 관세 철폐라든가 또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된 형태의 내용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8%로 하향 조정되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경제 성장률 1%대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2% 초반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8% 수준에서의 경제 성장률 올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로 올해 전망치 대비해서 낮은 경제 성장률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포커싱 되어서 마지막 단계로의 진행되는 부분이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을 부양시키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은 지수가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의 강력한 흐름이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의 시점은 대략적으로 올 하반기 정도.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네.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완승을 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450석의 하원 의원 수 중에서 장관으로 차출된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 민주공화당의 양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난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압승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과 또 그 글로벌 성장률 자체를 부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의 흐름을 통해서 압박을 했고요.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과정의 모습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번 주 시장에서의 흐름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주요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악화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이 데이터 자체는 낮아진 눈높이에서 시장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4% 내지는 5%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그러니까 90 이하로 내려갔을 때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반등 줄 수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올 자리이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지난주 흐름은 반등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전반부에서는 좀 강세 현상이 유지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쵸. 고용 지표라든가 등등의 성장률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호관세 이후에 집계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좋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고하저 형태의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짧은 흐름에서의 시장 대응을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주 초반에 일부 현금화 이후에 주 후반에 다시 재매수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성장 섹터의 바이오주를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대표님 말씀에서 시장을 짧게 보는 관점과 길게 보는 관점을 그렇죠. 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 또 상반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금방 여름이 오면 이제 하반기에는 또 지수가 상방으로 확실히 갈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도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대표님 저는 이번 주에 조금 걱정되는 거는 네. 물가거든요.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좀 우려나 이런 심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번에 대중국 관련한 압박 정책에서 두려워했던 게 물가와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이었죠. 네. 이전에 일기 때의 그 중국을 견제하는 무역 정책에서의 상황에서 중국이 받아쳤던 것은 평가 절하,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상황이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추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좀 다른 스탠스로의 전략적 대응을 했어요. 채권을 매도했죠.
중국에서 미 국채를 그랬죠. 매도하면서 네. 4.5% 이상의 금리가 치솟은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물가와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는 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최근 상황에서의 물가 데이터에서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비교적 그나마 최근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정에서의 흐름들에 대한 물가 상황을 우리가 주시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안정화된 물가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시장의 경계 요소로서의 작용할 문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요소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금 시장에서 좀 눈여겨본다면 제약바이오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